자, 이어서 이제 필요 조건, 충분 조건 관련된 응용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원리 필수 예제 13번 문제고요. 이 문제는 개념 원리 책 187쪽에 있습니다. 자, 187쪽의 13번 문제를 보면 자, 괄호 1번에 자, 부등식 두 개를 줬어요. 자, 여기 필수 예제 13번은 별표 조그만하게 하나 정도 쳐두면 조그만하게 너무 크게는 안 하고 조그맣게 하나 정도 쳐두면 좋습니다. 자, 특히 부등식에 대한 판단 여부가 참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데, 자, 두 개의 조건을 주고 괄호 1번부터 보면 P가 충분 조건이래. 자, 그럼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그 문제 풀이를 위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화살표로 바꾸는 걸 연습을 잘 하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P가 충분 조건이니까 뭐이기 위한 Q이기 위한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진리집합 포함 관계를 써보면 P가 Q 안에 포함된다. 자, 이런 모양을 써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양수 A 값 범위를 이제 문제에서 구해보라고 하는데 부등식의 이제 포함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항상 뭘 그려보는 게 좋냐? 이건 책 왼쪽에 써두면 좋은데, 자, 수직선 그림을 꼭 그려보면 좋죠. 그래서 P의 진리집합 벤 다이어그램으로 부등식을 표현하기 좀 애매하니까, 자, 그래서 수직선 그려보면 이렇게 P 그림을 그려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Q 같은 경우는 이제 절대값 X가 A 이하인 거니까 Q 같은 경우는 여기 집합기호로 써보면 X가 마이너스 A 이상 A 이하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만 더 엄밀하게 뜯어보면 숫자 0을 기준으로 똑같이 오른쪽으로 플러스 A만큼 왼쪽으로 마이너스 A만큼 이렇게 가는 상황입니다. 자, 이해되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A가 딱 2면은 여기 왼쪽 부분은 딱 온전하게 이제 P가 Q 안에 포함되긴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A가 2면은 이 왼쪽 부분 아니지, 오른쪽 부분, 왼쪽 오른쪽 구별도 못해. 이 오른쪽 부분이 완전하게 이게 안 되지, 포함이 안 돼. 자, 그래서 Q 안에 P가 완전히 들어가려면 결국 0이랑 더 멀리 떨어진 이 5가 온전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2. 원래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틈이 생기듯이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원래는 이렇게 그려야지, 쭉 이어서. 자, 이해되죠? 여기까지. 그래서 양수 A 값 범위는 5 이상. 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괄호 2번 문제를 보면 괄호 2번 이 까만색 네모친 조건을 P라고 잠깐 써보고 주황색 표시한 조건을 Q라고 잠깐 써보면 P가 필요 조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자, 그래서 P가 필요 조건이야. 괄호 2번 하는 겁니다. 모이기 위한 Q이기 위한 이렇게. 자, 그럼 식을 있는 그대로 다시 한번 써보면 조건식을 주황색 2차 방정식인가 모르겠어. 자, 이렇게 돼 있는 거. 요거이면 x 더하기 3이 0이 아니다. 이렇게. 이 명제가 지금 참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a 값이 얼마냐고 지금 구해보라 이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밑에 까만색 네모친 이런 모양은 그 앞에 역대우에서도 되게 많이 본 모양이었는데 바로 대우를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구하는 방식이었죠. 이게 부정적인 표현이 많아서 이 자체로 해석을 하기보단 주어진 명제가 맞으니까 주어진 명제에 대한 대우 명제를 만들어도 여전히 참이다. 그래서 x 더하기 3이 0이 아니다를 뒤집어서 0이면 이 주황색 또한 0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결국 이 x는 마이너스 3이 이 2차 방정식의 근이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었죠. 자, 그래서 x 자리에 마이너스 3 집어넣어서 정리해보면 9 빼기 9a에 더하기 27, 자, 는 0 돼야 하는 거니까 9 곱하기 a가 36 해서 a 값은 4. 자, 요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할만하지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밑에 있는 확인 체크 문제를 하나 해볼 건데요.
자, 확인 체크 문제 중에 자, 밑에 443번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여러분 요 문제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 풀 때 좀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냥 영상 틀어놓고 하지 말고 꼭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하면은 일시정지를 누르고 문제를 미리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 영상을 이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풀어봤죠? 예, 풀어봤으리라 믿겠습니다. 자, 문제 읽어봤을 때, 자, 이 문제 정말 중요하고 이 별표 꼭 쳐두고. 자, 진짜 좀, 진짜. 자, 조건이 무려 3개나 나와 있는데, 자, Q는 필요 조건이래. 필요 조건. 자, 일단 화살표 모양으로 먼저 써보자. 그러면 Q가 필요 조건이야. 필요하면 푸슉 이렇게 받아요. 모이기 위한, 피이기 위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R은 충분 조건. 그럼 R은 모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냐, 피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냐. 이렇게.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 지금 3단 논법 상황이 지금 나온 건데, 그래서 결국은 R이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면 R이 P 안에 들어가고 P가 Q 안에 들어가는 지금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이해되죠? 여기까지. 그러면 먼저 조건 P의 진리집합,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등식 나왔으니까 수직선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조건 P의 진리집합을 수직선 그림으로 까만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황색 R은 까만색 P 안에 이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R이 이제 X가 B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R이 표현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주황색이 까만색 안에 전부 다 들어가야 돼.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이러면 아직 들어가지. 이 까만색 안에. 자, 아직 들어가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안 되지. 그래서 B가 3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 B가 3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 근데 이런 거 할 때마다 항상 이 학생들이 헷갈려 하는 게 뭐냐면은 B가 3이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맨날 헷갈려. B가 3보다 크다는 거는 잘 이해하는데 이게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걸 항상 헷갈려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부분집합의 정의로 생각하는 거야. 부분집합 정의로. 부분집합의 정의 자체는 R이 가진 모든 원소를 P가 가지면 부분집합 관계가 된다 이 말이야. 지금 잘 보면은 이 수직선 그려놓은 상황을 봤을 때 P랑 Q가 이 동그라미 빨간색 V 표시한 동그라미 부분 봤을 때 둘 다 등호가 안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P 안에는 3이 없어. 뭐 3.01 뭐 이렇게 있어. 근데 이게 3이랑 딱 같아져도 어차피 등호 안 들어가니까 R 안에도 3은 없어. 뭐 3.01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어차피. 그럼 R이 가진 모든 걸 어차피 P가 다 가지니까, 그래서 B가 3이어도 부분집합 관계가 된다 이 말이야. 성립한다고. 되게 중요해 이거. 자, 그래서 B의 최소값은 3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의 최대값 한번 구해보면 이 까만색으로 색칠한 부분이 전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전부 다 파란색 안에 이제 들어가는 모양이 나와야 돼. 자, 그러면 Q 한번 그려볼 건데, 자,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파란색 안에 까만색이 지금 전부 다 들어가지? 들어가는 건 맞아? 예, 맞죠? 요렇게 좀 더 왼쪽으로 가도 전부 다 들어가지. 그러면은 이 A가 마이너스 2보다 요렇게 왼쪽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미안합니다. 예. 자, 같아도 될까? 되지 이것도? 확실하지? 예. 자,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된다 이렇게. 이거를 등호를 안 넣어도 되지 않아요? 안 돼. 등호 안 넣으면 틀린 거야. 틀린 거야. A가 마이너스 2일 때도 엄연히 지금
이 필요 조건이 성립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를 안 넣으면, 이 등호를 넣지 않으면 틀린 겁니다. 자,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이하여야 한다. 이렇게. 그래서 A의 최대값이 마이너스 2다.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꼭 등호 성립 여부에 대해서 계속 문제마다 이런 거 부등식 나올 때마다 고민해 봐야 되는 이유가, 이게 문제에서는 단순히 A, B가 실수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학교 시험에서 뭐 A, B가 정수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게 등호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제 최대 최소값에 대한 판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매 문제마다 등호 들어가는지 여부를 고민해야 돼. 진짜 중요해. 다시, 등호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여부는 진리집합 관계의 정의로, 아니 진리집합이 부분집합의 정의로 생각하는 겁니다. 알았죠?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6.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43번 다뤄봤고요. 자, 그럼 여러분 위에 441번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441번 해봤죠? 자, 문제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등식이 주어져 있는데 P가 필요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화살표 모양 한번 만들어 보면 P가 모이기 위한, Q이기 위한 이렇게. 자, 그럼 진리집합 관계로 나타내 보면 Q가 P 안에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상황을 이제 수직선 그림으로 마찬가지로 그려볼 건데, 자, Q가 P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Q 먼저 까만색으로 수직선 그림 그려보면, 우리는 어차피 K가 양수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6분의 K는 음수입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K를 왼쪽에 찍고, 자, 4는 오른쪽에 찍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P에 대한 수직선 그림을 주황색으로 한번 그려보면, 이 까만색으로 색칠한 Q가 전부 다 P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그림을 그려보면, 자, 이런 식으로 생긴 거죠. 이해되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상황을 이제 부등호로 한번 표현해 보면 되는데, 먼저 빨간색 동그라미 친 데 보고, 마이너스 6분의 K는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6분의 K가, 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쓸 수 있어요. 자, 이해되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같은 방식으로 여기 파란색 동그라미 친 거 봤을 때도, 자, K가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써볼 수 있어요. 그러면 빨간색 부등식 조금 정리하면 양쪽에 마이너스 6을 곱할 건데 부등호 방향이 바뀌게 되지. 그럼 K가 6 이하 이렇게. 이 두 가지가 모두 성립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양수 K의 범위는, 자, 4 이상 6 이하. 자, 요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441번이랑 443번 지금 필요 조건, 충분 조건 관련된 문제, 특히 부등식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 한번 해봤고, 이 수직선 그림을 그려서 판정할 때 매번 등호가 들어가야 하는가 아닌가 그거 따지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꼭 정리해뒀으면 좋겠어. 중간 사이에 442번을 보면은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말은 필요 조건도 되면서 충분 조건도 된다는 뜻이야. 다시 무슨 뜻이냐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말은 이 P가 필요 조건도 되면서 이것도 되면서 그 다음에 충분 조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집합 관계로 표현해 보면 Q가 P의 부분집합이면서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는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 분홍색 네모친 거는 결국 집합에서 의미가 P랑 Q랑 어떻게 된다는 거야? 같다. 이렇게. 자, 이거 앞에 내용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책 앞에 184쪽에 보면 필요 충분 조건인 경우에, 자, 요렇게 두 개의 진리집합이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필요 충분 조건의 같은 말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동치라는 말이 있는데 동침이 아니라 미안하다 재미없어 씨. 그러니까 그 완전히 같은 말이라는 거야. 내가 수업 시간에 아마 공통수학 원 1학기 때 수업을 할 때 수업을 유심히 듣고 관찰력이 만약에 좋았다면은 내가 아마 이런 말을 꽤 썼던 것 같거든. 이런 말을 꽤 썼던 것 같은데 이게 원래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일맥상통이라는 단어를 썼던 거거든. 둘이 완전히 같은 말이고 뜻이 완전히 서로 통한다 그런 뜻이지. 근데 공통수학 원 할 때는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의 개념 자체를 그때 모르다 보니까 당연히 배우는 내용이 아니었다 보니까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단어를 쓸 수는 없어서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야. 자,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은 두 개가 서로 그냥 완전히 같다 그 정도 의미로 지금 당장 이해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문제 442번으로 이제 돌아가 보겠어요. 자, 그래서 187쪽의 442번을 보면 두 개의 조건에 대해서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래. 그러면 집합 Q의 진리 집합 Q의 원소를 구해볼 수 있을 거고 그걸 바탕으로 A 값을 구해볼 수 있을 거예요.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해봤죠? 해봤으리라 또 믿으니까. 자, 그래서 대문자 Q에는 진리집합 뭐가 들어가는가? 숫자 2개 들어가지. 마이너스 3하고 여기 있는 4는 중근이다 보니까 집합은 항상 중복되는 것은 한 번만 쓰니까 이렇게 한 번만 씁니다. 자, 그러면은 둘이 필요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대문자 P 또한 원소를 뭐랑 뭐 갖는 거야. 자, 마이너스 3과 4를 이렇게 가져야 하는 거지. 왜냐하면 필요 충분 조건이면 두 개의 진리집합이 어떠니까? 같으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마이너스 3도 4도 2차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이다 이겁니다. 실제로 계산을 해봤을 때 마이너스 3을 집어넣든 4를 집어넣든 같은 A 값이 나온다는 걸 관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A 자리에 4를 집어넣어도 이런 식으로 표현되니까 이 두 개를 보고 A 값은 마이너스 12 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특히 부등식과 관련된 문제들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길이상 이 정도로 잠깐 끊고 앞에 이 185쪽에 있는 문제들을 일단은 건너뛰었던 이유가 여기 문제들이 생각보다 좀 어렵다고 느낄 수 있어서 그래서 처음 필요 조건, 충분 조건 관련된 문제들 할 때는 부등식이나 방정식 관련된 문제로 연습을 하는 게 제일 좋거든. 그래서 일단 그런 문제들을 먼저 했던 거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 여기 185쪽 필수 예제 11번 밑에 확인 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